취임, 임신, 출산. 네 번째, 임신 중 검사와 의학적 관리. 임신과 출산은 임신부에게 많은 부담을 줍니다. 그런 만큼 임신 기간 중 건강을 유지하고 큰 문제 없이 출산하기 위해서는 임신을 확인한 직후부터 산부인과를 방문해 반드시 산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정검사는 임신 주차별로 받아야 하는 검사 리스트로 조기에 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임신부와 태아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신 중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이상이라도 방치하면 큰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특히 장애가 있는 여성은 자신과 태아의 건강을 더 걱정하기 마련인데 세심하게 관리하고 산정검사를 잘 받으면 위험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임신하기 전에도 검사를 받고 계획을 세워 아기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하기 전부터 몸을 관리하면 더 건강한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1. 산정검사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답변. 산정검사란 임신한 예비 엄마와 태아의 건강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건강한 아기를 분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정검사가 필요하지요. 태아와 임신부의 몸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해 기형이 생길 위험이나 임신 중 질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 임신의 경우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46주까지는 2주마다, 36주 이후에는 매주 정기 산정 관리를 합니다. 합병증이 있는 고위험 임신인 경우에는 이보다 자주 산정검사를 해야 합니다. 질문 2. 산정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시기별로 어떤 검사를 하나요? 답변. 임신 주수별로 시행하는 산정검사가 각각 다릅니다. 주기별로 시행하는 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그라미 1. 임신 초기 1주에서 14주에 시행하는 검사. 1. 초음파 검사. 태아의 정확한 주수를 알 수 있습니다. 5주에서 6주부터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2. 기형아 검사. 11주에서 13주에 초음파를 통한 태아의 목덜미 두께와 혈액 검사를 통해 기형아 검사를 합니다. 만약 목덜미 두께가 3mm 이상이라면 육모막을 검사합니다. 동그라미 2. 임신 중기 15주에서 28주에 시행하는 검사. 한 달에 한 번 병원을 방문해 혈압, 체중, 체온을 체크하는데 이때 신체적, 감정적 변화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할 수 있도록 미리 적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초음파 검사.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태아의 위치, 체중, 양수량, 태반의 위치 등을 파악합니다. 20주에서 22주에 정밀 초음파를 통해 태아의 기억 여부를 파악합니다. 여기에서 이상을 발견하면 양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기형아 검사. 15주에서 20주에 신경관 결손,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등을 혈액 검사로 진단합니다. 3. 임신성 당뇨 검사. 24주에서 28주에 혈액 검사를 합니다. 당뇨 가족력이나 이전 임신 시 임신성 당뇨병 병력이 있다면 더 이른 시기에 검사를 합니다. 4. 태아 안녕 평가, 태동 검사. 대부분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는 임신 후기에 시행하나 중증 근무력증, 척수 손상, 전신 홍반 루푸스가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산모의 경우는 조산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임신 중기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추가 검사. 전신 홍반 루푸스 등 자가 면역 질환을 앓는 산모의 경우 단백뇨 여부와 신장 기능 평가를 위해 소변 및 혈액 검사를 실시합니다. 동그라미 3. 임신 후기인 29주부터 시행하는 검사. 36주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2주마다, 그 후에는 매주 방문합니다. 35주에서 37주에는 비군 연쇄상구균인 GBS 검사를 시행합니다. 37주 이후에는 내진을의 골반 상태를 파악합니다. 1. 초음파 검사.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태아의 성장을 파악하고 활동성을 살펴봅니다. 2. 태아 안녕 평가.
비수축 검사 또는 태동 검사라고 부르며 태아의 움직임이 활발한지, 심장 박동수가 정상인지 확인해 이상 여부를 가늠하는 검사입니다. 질문 3. 건강한 아기를 낳으려면 산전검사 외에 어떤 관리를 해야 할까요? 답변. 건강하게 출산하기 위해서는 산전관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임신 전부터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배우자를 포함해 평상시 생활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앞둔 여성이라면 누구나 산부인과를 방문해 건강상 위험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적절한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부인과를 방문하면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시행합니다. 동그라미 1. 병력에 대한 상담. 개인과 가족의 병력, 유전력, 과거 감염이나 예방접종 상태, 부인과적 문제, 개인 환경, 음식 습관 및 영양평가, 기형 유발 물질 노출 정도, 약물 사용, 알코올, 개인 및 가족의 선행혈전증 유무, 선천성 기형, 수술이나 임신합병증, 환경적 요소 등 장애에 대해 의료진과 상담합니다. 동그라미 2. 다양한 검사. 대부분의 임신부가 자가 임신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생리를 하지 않는 등의 증상으로 처음 산부인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하며 임신 주수를 판정하고 출산 예정일을 계산합니다. 그 외에도 기본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합니다. 기역, 혈액검사. 동그라미 기역. 혈액형 Rh인자 및 일반 혈액검사로 빈혈 및 혈소판 감소증 등을 검사합니다. 동그라미 니은. 혈당, 전해질,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혈중 농도를 측정합니다. 동그라미 디귿. 매독 혈청 검사 및 에이즈 검사. 매독은 유산, 조산, 기형아 및 사산의 원인이 되고 에이즈는 임신 시 태아에게 감염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신 전 검사가 필요합니다. 동그라미 리을. B형, C형 간염 및 간 기능 검사. 니은. 소변 검사. 신장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검사로 임신 중독증과 임신성 당뇨병 등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디귿. 부인과 검진. 부인과 진찰을 통해 질, 자궁경부, 자궁, 난소를 진찰하고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즉 자궁경부암 검사 및 임균, 클라미디아 배양 검사, 필요시 진균 검사를 실시하고 골반 초음파 검사를 통해 이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질문 4. 장애가 있는 임신부에게 잘 맞는 병원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답변. 여성 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임신부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와 차이를 이해하는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장애가 임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임신이 여성 장애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곳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가 있는 임신부가 출산을 할 때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곳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임신부를 도울 수 있는 수어 통역사 같은 전문 인력을 갖추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5. 임신 중 겪는 통증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답변. 장애가 있는 임신부뿐 아니라 대부분의 임신부가 임신 중 통증을 겪습니다. 특히 피로, 요통 등은 임신부가 자주 겪는 불편입니다. 장애 여성의 경우 장애에 대한 통증이 임신 후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통증이 장애와 관련된 것인지 임신 때문인지 스스로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에 따라 취하는 조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과루 1. 근육 강직. 특히 다리에 강한 통증이 느껴지는 근육 수축이 일어날 경우 꾸준히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유, 치즈, 요구르트, 깨, 바나나, 초록 잎채소 등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근육 강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을 잘 때는 무릎 밑에 담요 등을 놓아 다리를 약간 구부린 채 수면을 취합니다. 또 꽉 끼는 옷을 입거나 무거운 이불을 덮고 자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근육이 강직되었을 때는 그림처럼 발가락을 발바닥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발등 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뭉친 근육을 마사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반과로 2. 요통. 요통은 아기가 커지면서 배를 누르는 힘이 커질수록 출산이 다가올수록 더 심해집니다. 배 근육이 늘어나면서 가해지는 힘을 허리의 근육이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있는 임신부는 임신 초기부터 심한 요통을 느끼기도 하지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신 전부터 꾸준히 운동해 허리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요통이 생겼을 때는 쉬고 따뜻하게 해주며 마사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를 똑바로 펴고 바르게 앉는 자세를 취하면 요통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허리에 복대를 함으로써 배가 아래로 처지는 무게를 분산시키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이 경우 아래 그림처럼 복대를 배 아래쪽에 지나치게 조이지 않도록 착용합니다. 반과로 3. 관절통. 태아가 성장할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엄마의 관절이 벌어지면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골반 관절의 통증은 출산 시기가 가까워올수록 심해집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움직이고 염증이 있을 때는 차가운 찜질을, 근육이 강직되었을 때는 따뜻한 찜질을 해주어 증상을 완화합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타이레놀을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500mg 복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 최대 복용량인 8알, 즉 4000mg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질문 6. 임신 중독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신 중독증은 엄마나 자매가 임신 중독증을 겪은 경우, 임신부에게 고혈압이나 당뇨, 신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 발병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임신한 후 병원에 처음 방문했을 때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임신 제2, 3, 3분기에 시작되고 점점 악화되며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 소변량 저하, 심한 부종, 복부 불편감, 두통, 혈압 상승, 단백뇨 악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임신 중 다리와 발목이 붓는 것은 자주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부종이 심해지거나 갑작스럽게 체중이 불어나거나 두통, 시야 흐림,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며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7. 임신 중 받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답변. 임신 중에는 신체적인 불편감과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입니다. 또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울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요가나 명상, 가벼운 걷기 등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뱃속에 있는 아기와 대화를 나누며 안정감을 느끼고 음악을 들으며 긴장을 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도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장애가 있는 임신부의 경우에는 더 큰 불안을 느낄 수 있으니 가족 모두 임신부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질문 8. 임신 중 만성질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반과로 1. 임신성 당뇨병.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은 당을 세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신 중에는 세포가 인슐린에 대해 저항하기 때문에 임신성 당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는 엄마와 태아 모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임신부는 임신 중독증에 걸릴 위험이 높고 감염에 민감하며 태아가 커져 거대아 분만 중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형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식단 관리와 운동을 통해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데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인슐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출산한 후에도 당뇨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과로 2. 장애의 악화. 기존 장애의 악화는 주로 임신의 생리학적 변화 때문에 제3, 3분기에 가장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 자궁이 커지면서 압력에 의해 숨쉬기 어려워져 폐에 문제가 있는 경우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6주 이후부터는 병원 방문 시 좀 더 자세한 태아 안녕 평가 및 산모 평가도 필요합니다.